저 진짜 후회해요. 그때 왜 그랬을까? 경기도에서 스크린 골프장 운영하는 김 사장님 얘기예요. 2022년 퇴직금 3억에 대출 2억 더 받아서 5억 넣고 시작했어요. 처음 6개월은 좋았대요. 월 1,000만 원씩 남았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월세 내고 나면 200만 원도 안 남아요. 3년 지났는데 아직 빚이 2억이에요. 이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국에 이런 사장님들이 수천 명이에요. 업계 1등 골프존은 올해 매출 24% 빠졌고요. 2등 프렌즈 스크린은 모 회사 카카오가 정리해버렸어요. 3년 전만 해도 이거 하면 무조건 된다고 했거든요. 대체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처음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스크린 골프. 안 쳐본 사람은 있어도 모르는 사람은 없죠. 진짜 골프장은 넓은 잔디밭에서 치잖아요. 스크린 골프는 실내에서 큰 화면 앞에 서서 치는 건데 센서가 공 방향이랑 속도를 측정해서 화면 속에서 공이 날아가요. 게임 같죠? 근데 진짜 클럽으로 진짜 공을 때려요. 이게 한국에서 유독 크게 뜬 이유가 있어요. 한국은 땅이 좁아서 골프장이 별로 없어요. 있어도 예약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고요. 주말 라운딩은 몇 주 전부터 준비해야 해요. 비용은요? 그린피라고 입장료만 20에서 30만 원, 카트비, 캐디비 합치면 한 번 치는데 4, 50만 원이에요. 직장인이 자주 갈 수 있는 금액이 아니죠. 근데 스크린 골프장은 동네에서 2만 원이면 18홀 돌아요. 사람들이 관심 가질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날씨 영향도 안 받아요. 비 와도 눈 와도 한여름 땡볕에도 에어컨 틀고 치면 돼요. 퇴근하고 친구들이랑 맥주 한잔 하면서 골프도 완전 가능하죠. 예전에 당구장이나 볼링장 가듯이 스크린 골프장 가는 게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근데 이 시장이 진짜 폭발한 건 코로나 때문이에요. 2020년 해외여행 막혔잖아요. 사람들이 그 돈으로 뭘 했을까요? 골프를 시작한 거예요. 헬스장이나 영화관은 사람 많아서 꺼려지는데 스크린 골프장은 방 하나에 아는 사람끼리만 들어가니까 안전하다고 느꼈거든요. 특히 2030 젊은 층이 확 들어왔어요. 새로 골프 시작한 사람 중에 20대에서 40대가 절반 이상이었대요. 이때가 황금기였어요. 숫자 보면 확실해요. 골프존 매출이 2020년에 3천억이었는데 2021년에 4,400억, 2022년에는 6천억을 넘겼어요. 2년 만에 2배가 된 거예요. 영업이익은요? 2022년에 거의 1,500억 찍었어요. 이런 숫자 보니까 너도 나도 스크린 골프장 열기 시작했죠. 창업 박람회 가면 스크린 골프장 부스에 사람이 제일 많았고 은행에서도 스크린 골프장 괜찮아요 추천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전국의 스크린 골프장이 거의 10,000개가 됐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요. 전국 스타벅스가 2,000개예요. 스크린 골프장이 스타벅스보다 5배 많아요. 편의점이 5만 개 넘는데 스크린 골프장은 그 5분의 1이나 돼요. 심한 데는 아파트 상가에만 3개씩 있어요. 상상이 되세요? 근데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문제는 코로나가 끝나면서 시작됐어요. 해외여행 다시 열리니까 사람들이 여행에 돈 쓰기 시작했고 경기도 안 좋아지니까 지출을 줄이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코로나 때 유행처럼 시작했던 젊은 층이 빠르게 떠났어요. 생각해보세요. 골프가 원래 돈 많이 드는 취미잖아요. 클럽 세트만 수백만 원이고 스크린이든 필드든 계속 돈 나가요. 주머니 사정 빠듯해지면 제일 먼저 뭘 끊겠어요. 이런 고비용 취미죠. 실제로 숫자를 보면요. 전국 골프장 이용객 수가 2022년에 정점을 찍고 2023년, 2024년 2년 연속 줄었어요. 필드 골프장 매출도 2022년에 거의 10조 원이었는데 2024년에는 8조 5천억 원으로 떨어졌거든요. 2년 만에 1조 5천억 원이 사라진 겁니다. 그럼 스크린 골프장은 어땠을까요? 똑같이 망했을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전체 시장 매출만 보면 스크린 골프장은 오히려 올랐거든요. 2022년 6,848억, 2023년 6,937억, 2024년 7,040억이에요. 왜냐면 필드 가기엔 부담되니까 싼 스크린으로 가자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불경기에 오히려 버티는 업종이 된 거죠. 근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시장은 조금 커졌는데 가게 수가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파이는 그대로인데 나눠 먹을 사람이 훨씬 많아진 거예요. 당연히 가게 하나당 매출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예전에는 예약 없이 가면 자리 없다고 돌아갔는데 지금은 평일 저녁에도 빈 방이 여러 개예요.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사장님들이 뭘 하겠어요? 가격을 낮추는 거죠. 옆 가게가 18,000원 받으면 우리는 15,000원. 그러면 또 옆 가게가 13,000원으로 내려요. 출혈 경쟁이 시작된 거예요. 결국 남는 게 없어지는 소모전이죠.
손님 입장에서는 어디 가도 화면이랑 센서가 거기서 거기니까 싼 데 가면 그만이거든요. 충성 고객 만들기가 정말 어려운 업종이에요.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스크린 골프 이용자들을 조사했는데요.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다니던 매장을 바꾼 적이 있다고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집에서 더 가까운 데가 생겨서, 아니면 더 싼 데가 생겨서라는 거예요. 서비스가 좋아서 옮겼다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그만큼 차별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장님들 목을 더 조이는 게 있어요. 기계 업그레이드 문제예요. 골프존 같은 본사들이 3년에서 5년마다 새 기계를 내놓거든요. 2023년에 나온 신형은 그래픽이 확 좋아졌어요. 문제는 손님들이 한번 새 기계 경험하면 옛날 기계로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으려면 기계를 바꿔야 해요. 근데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최신 기계 한 대에 6천만 원 넘고 소프트웨어까지 하면 대당 8천만 원 가까이 나가요. 전부 바꾸려면 3, 4억이 또 들어가요. 겨우 초기 투자금 갚을만 하면 또 새 기계 나와서 다시 돈 들여야 하는 거예요. 한번 계산해 볼게요. 6억 투자해서 월 800만 원 번다고 쳐요. 원금 회수하는데 6년 넘게 걸려요. 근데 기계 교체 주기는 5년이에요. 빚 다 갚을 때쯤 되면 또 새 기계 사야 해요. 끝나지 않는 할부금 같은 거죠. 근데 진짜 억울한 건 따로 있어요. 비싼 돈 주고 기계를 샀잖아요. 근데 그 기계 쓸 때마다 또 돈을 내야 해요. 손님이 게임 한번 칠 때마다 본사에 돈이 빠져나가거든요. 게임비 2만 원 받으면 그중 10%가 본사 몫이고 하루에 40에서 50게임 돌아가는 매장이면 월 수백만 원이 추가로 나가는 거죠. 뒤집어서 본사 입장에서 보면 수익이 두 군데서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장비 팔 때 한 번, 그 다음에 손님이 게임할 때마다 또 한 번 받는 거죠.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돈이 두 번 나간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본사 욕하는 글이 꽤 많아요. 근데 본사 입장에서는 또 할 말이 있어요. 시스템 개발하고 유지보수하고 서버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그 비용을 받는 거라고요. 콘텐츠 계속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코스 추가하고 대회 시스템 운영하는 것도 다 돈이거든요. 양쪽 말이 다 일리가 있긴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 구조에서 가장 힘든 건 사장님들이에요. 본사는 가맹점이 늘어나면 그만큼 수수료 수입이 늘어나니까 가맹점 확대에 적극적이었는데 그 결과 시장이 포화되면서 개별 가맹점 수익성은 떨어지게 된 거죠. 근데 점주들만 힘든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맹점 수가 늘어나면 본사도 좋을 것 같지만 요즘 상황을 보면 본사들도 힘들거든요. 골프존 얘기를 해볼게요. 골프존이 스크린 골프 시장에서 부동의 1위잖아요. 근데 이 골프존도 2022년을 정점으로 실적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2022년에 매출 6,175억 원, 영업이익 1,487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찍었는데요. 2023년에는 매출 6,851억 원으로 올랐지만 영업이익은 1,145억 원으로 떨어졌어요. 2024년에는 매출이 6,200억 원으로 줄었고 영업이익도 958억 원까지 내려갔죠. 그리고 2025년 들어서는 더 심해졌어요. 올해 9월까지 매출이 작년 같은 때보다 24%나 빠졌거든요. 영업이익도 27% 줄었고요. 증권가에서는 올해 골프존 매출이 5천억 원대에 머무를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냐면요. 골프존 매출의 큰 부분이 새 기계 판매거든요. 근데 가맹점들이 거의 다 교체를 끝낸 거예요. 76% 넘는 매장이 이미 최신 기계로 바꿨대요. 더 이상 팔 데가 없으니까 매출이 빠진 거죠. 거기다 골프존이 직접 운영하던 실내 연습장 사업도 정리하면서 매장 수가 많이 줄었어요. 2024년 초에 70개였던 게 2025년 초에는 30개로 반 이상 줄었거든요. 업계 2위였던 프렌즈 스크린은 더 극적이에요. 카카오가 운영하던 스크린 골프 브랜드인데요. 모 회사 카카오가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면서 돈 안 되는 사업들 정리에 들어간 거예요. 결국 2024년 12월에 팔겠다고 발표했고 처음에는 외부 투자자한테 팔려고 했는데 협상이 깨졌거든요. 할 수 없이 2025년 10월에 카카오 계열 투자회사로 넘어갔어요. 팔린 금액이 약 2,100억 원 정도였는데 한때 5천억 원 넘는 가치가 있다고 했던 회사가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팔린 거예요. 재밌는 건 프렌즈 스크린이 2024년에 신제품을 출시했다는 거예요. 바닥이 움직이는 신기술을 적용한 건데 출시 2달 만에 100호점을 오픈할 정도로 반응이 좋았어요. 그리고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 주요 3개 브랜드 중 소비자 만족도 1위를 차지하기도 했고요. 그런데도 결국 팔렸어요. 스크린 골프 사업이 안 돼서가 아니라 카카오 본사가 돈이 급하니까 팔아버린 거죠. 이게 이 시장의 복잡한 점이에요. 장사를 잘한다고 사람 는 게 아니라 뒤에 누가 있느냐도 중요하거든요. 자, 그럼 본사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현장 얘기를 해볼게요.
실제로 매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 상황은 어떨까요? 숫자로 한번 따져볼게요. 일단 창업 비용부터요. 중형 규모 스크린 골프장을 열려면 얼마가 들까요? 시뮬레이터 4대에서 6대 기준으로 부동산 비용 빼고도 4억 원대 중반에서 6억 원 넘게 들어가요. 시뮬레이터 한 대당 5천만 원 이상이고 인테리어에 평당 150만 원 정도. 거기에 냉난방 시설이랑 방음 공사까지 하면 금방 불어나요. 이 돈을 투자해서 돌아오는 수익은 어느 정도일까요? 호황기 때는 시뮬레이터 하나당 한 달에 55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왔어요. 5대 운영하면 월 3천만 원 가까이 찍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빠지는 돈이 만만치 않아요. 월세가 보통 5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넘게 나가고 직원 한두 명 쓰면 인건비가 400에서 500만 원, 전기세가 200에서 300만 원, 거기에 본사 수수료까지 합치면 고정비만 월 2천만 원은 기본이에요. 결국 순이익이 한 달에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연봉으로 치면 1억 원 넘는 수준이니까 꽤 괜찮은 장사였죠. 근데 지금은요? 매출이 30% 넘게 빠진 곳이 많아요. 방당 매출 400만 원대로 떨어지면 전체 2천만 원 정도인데 고정비는 그대로니까 남는 게 없어요. 적자인 곳도 있고요. 본전 뽑으려면 하루에 80에서 100만 원은 벌어야 하는데 평일에 50만 원도 안 되는 날이 많아요. 토요일에 몰아서 벌고 평일에 까먹는 구조죠. 여기에 대출 이자까지 생각하면 사장님 손에 쥐어지는 돈이 직장 다닐 때보다 적은 경우도 있어요. 사장 이름만 달았지 실속이 없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주차 편한 곳에 자리 잡은 매장, 사장님이 직접 나와서 손님 챙기는 곳, 레슨 프로 상주시켜서 초보자 잡는 곳은 여전히 잘 되거든요. 무인화로 전환해서 인건비 줄이고 24시간 운영하면서 오히려 매출 올린 곳도 있고 골프 강습이랑 연계해서 부가 수익 만드는 곳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무인화가 대세가 되면서 인건비는 줄었는데 그만큼 서비스 차별화가 사라진 거예요. 결국 모든 매장이 비슷비슷해지니까 가격 말고는 경쟁할 무기가 없어진 거죠. 게다가 무인 매장이 늘어나면서 장비 고장이나 트러블 났을 때 대응이 느려져서 불만 후기가 쌓이는 곳도 많아요. 결국 핵심은 수요예요. 골프 치려는 사람이 줄어드는데 가게만 많으면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잘해도 시장 자체가 줄어들면 다 같이 힘들어지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장님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계속 버틸까 아니면 접을까 하고요.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죠. 앞으로 이 시장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려요. 비관적인 쪽은 이래요. 골프 수요 성장세가 꺾일 거고 코로나 때 반짝 늘었던 수요가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상당수 매장이 정리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로 폐업을 선택하는 곳이 늘고 있어요. 근데 폐업도 쉽지 않아요. 수천만 원짜리 기계를 중고로 팔려고 해도 시장에 매물이 넘쳐나니까 살 사람이 없어요. 헐값에 넘겨도 인수자 찾기가 어려운 거죠. 인테리어 철거하는데도 수백만 원이 들어요. 골프방 특성상 방음 시설이나 매트, 스크린 구조물 철거가 일반 매장보다 복잡하거든요. 돈 들여서 꾸며놓은 게 오히려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폐업하고 싶어도 못하고 버티는 곳도 있어요. 계속 운영하면 적자가 쌓이고 접으려고 하면 투자금을 포기해야 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하면 위약금도 내야 하고 직원들 퇴직금도 정산해야 하니까 폐업 비용만 수천만 원이 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반대로 이런 매장을 싸게 인수하려는 분들도 있어요. 권리금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어요. 왜 그렇게 싸게 나왔는지를 봐야 해요. 전 주인이 관리를 엉망으로 해서 단골이 다 떠난 경우가 많거든요. 환기 제대로 안 해서 냄새나고 청소 안 해서 지저분하고 그런 이미지가 한번 박히면 새 주인이 와도 손님들이 잘 안 와요. 시설은 그럴듯한데 왜 이렇게 싸지 하면 대부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더 씁쓸한 건요. 문 닫고 나서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식당 하던 사람은 요리 경험이라도 쌓이잖아요. 카페 하던 사람은 커피 내리는 기술이라도 생기고요. 근데 스크린 골프장은요. 기계 돌리고 예약받고 청소한 경험밖에 없어요. 다른 업종으로 넘어가려고 해도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수억 날리고 경력 단절까지 이중으로 타격받는 거죠. 반대로 낙관적인 시각도 있어요. 경기가 안 좋아질수록 필드 대신 스크린 찾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4, 50만 원 내고 필드 가느니 2만 원짜리 스크린으로 대신하자는 거죠. 실제로 2024년 스크린 골프장 전체 매출이 소폭이나마 오른 게 그 증거라는 거예요. 40대에서 50대 이용 비중도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요. 2022년에 65.8%였던 게 2024년에는 67%로 올랐어요. 그리고 해외 시장도 있어요. 골프존이 미국, 일본, 중국, 베트남 등에 진출해 있는데
특히 미국에서 반응이 좋아요. 올해 미국 법인 매출이 작년보다 91%나 성장했거든요. 한국에서는 스크린 골프가 너무 익숙해져서 성장이 멈췄지만 해외에서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미국 시장이 왜 주목받냐면요. 미국도 이제 실내에서 편하게 치는 문화가 생기고 있거든요. 미국 골프재단 통계를 보면 2024년 미국에서 골프를 즐긴 인원이 약 4,720만 명인데 이 중에서 스크린 골프나 실내 시뮬레이터로 즐긴 사람이 1,910만 명이나 돼요. 필드만 고집하던 미국이 바뀌고 있는 거죠. 게다가 올해 초에는 프로 선수들이 스크린으로 경기하는 리그도 생겼어요. 스크린 골프가 그냥 게임이 아니라 진짜 스포츠로 인정받기 시작한 거죠.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한국 스크린 골프 기술이 미국에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본사들도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어요. 골프존은 2024년 9월에 중국에서 새로운 개념의 대형 골프 시설을 열었어요. 5,000평 규모 실내 공간에 18홀 스크린 시설이랑 실제 퍼팅 그린까지 구현한 거예요. 동네 골프방이랑은 스케일 자체가 다르죠. 제대로 된 골프 테마파크를 만들겠다는 건데 이게 먹힐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이런 걸 보면 희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냉정하게 봐야 해요. 이 시장은 지금 정리되는 중이에요. 너무 많이 생긴 가게들이 줄어드는 시기인 거죠. 10,000개 매장이 다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누군가는 문 닫아야 남은 매장들이 숨 쉴 수 있어요. 냉정하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창업을 고민하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 스크린 골프장 창업, 예전처럼 쉽게 돈 버는 장사 아니에요. 근데 주변에 경쟁 매장이 몇 개인지, 주차는 편한지, 단골 만들 수 있는 동네인지 이런 거 하나하나 따져보고 들어가면 살아남을 수는 있어요. 다만 사장님들 혼자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본사들도 변화가 필요해요. 지금까지는 가맹점 늘리는 데 집중했는데 이제는 기존 가맹점이 살아남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본사한테도 이익이에요. 가맹점이 다 망하면 수수료 받을 데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수수료 좀 낮춰주든지 기계 교체 비용 할부 조건 완화해주든지 뭔가 해줘야 해요. 점주들 사이에서는 본사가 배만 불리고 현장은 나 몰라라 한다는 불만이 많거든요. 한 가지만 더요. 이건 스크린 골프장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에서 유행 따라 우후죽순 생겼다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패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탕후루 기억나세요? 2023년에 1,300개 넘게 생겼는데 2024년에 하루 2개꼴로 폐업했어요. 대만 카스테라도 그랬고 흑당 버블티도 그랬어요. 남들이 돈 번다고 할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 이미 시장이 포화 상태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전국에서 많은 사장님들이 버티고 계세요. 얘기 들어보면 후회한다는 분도 계시고 그래도 할만하다는 분도 계세요. 똑같이 5억 넣고 시작해도 누구는 월 1,000만 원 벌고 누구는 적자예요. 운도 있고 실력도 있는 거죠. 다만 확실한 건 3년 전처럼 아무나 해도 되는 장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타이밍이에요. 들어갈 때보다 나올 때가 더 중요하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